로보캅? 스타리아 누름 버전? 아니면 혁신의 시작? 요즘 그랜저에 관한 평가들이 각각인데요. 여러분, 혹시 현대차 하면 어떤 자동차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수치만으로 따져보자면 역대 판매량 탑 3를 보면 편하겠죠? 현대자동차의 역대 판매량 1위는 바로 그랜저, 2위 아반떼, 3위 소나타입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30년간 단종되지 않고 현대를 이 자리까지 올려놓은 현대 장남 그랜저입니다. 우와! 1967년 정주영 회장의 동생 정세영 씨가 정식으로 설립하면서 자동차 제조업의 시작을 알린 현대자동차. 당시 자동차 최고 기업 포드와 기술 제휴를 통해 포드 코티나를 출시하며 본격적인 자동차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설명하자면 그 중간에 현대자동차 역사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자세한 일들은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고 오늘은 그랜저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그랜저는 그전 라이센스 모델과 다르게 독자 개발에 성공했던 포니를 앞세워 소형차 시장을 선점하던 대우의 중형차 로얄을 넘어설 자신들의 중형차 이상급 모델에 대한 갈증이 생길 시점이었죠. 급격한 경제 고도 성장과 호황기를 맞은 대한민국은 고급차 수요가 무르익고 있었고, 그럼 임자 해봤어? 로 유명하신 정주영 회장님의 현대자동차는 어땠을까요? 네, 현대자동차도 고급 준대형차 모델 그랜저 개발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독자 개발한 포니는 성공했다 치지만 중형차는 물론이고 고급 준대형차 개발도 전무했던 현대자동차에게는 독자 개발 모델은 무리였습니다. 물론 그라나다라고 하는 포드사의 플래그십 세단을 라이센스 받아 조립해서 판매하고 있긴 했지만 포드는 1985년 부품 생산을 중단하며 현대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독자 기술이 없는 회사의 슬픔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고급 준대형차 발매는 불가피했기에 현대는 방방곳곳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기술을 제휴해줄 기술 파트너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때마침 미쓰비시의 고급 세단인 데보네어가 22년 만에 풀체인지를 준비하던 차, 현대가 개발비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제의를 하면서 이때 미쓰비시와 현대자동차의 약간은 이상한 합작이 시작됩니다. 프로젝트 L. 때는 바야흐로 86년 7월 드디어 1세대 전설의 갓그랜저는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미쓰비시가 엔진을 포함한 파워트레인, 전자기기들을 설계, 제작했고 현대자동차가 디자인을 담당했습니다. 울산 공장에서 차체를 만들어서 일본으로 보내면 일본에서 마무리해서 완성차가 되는 생산 공정이었는데요. 약간은 이상한 합작이었지만 미쓰비시는 일본에서의 강력한 경쟁자로 인한 판매량 리스크, 개발비 부담과 한국 시장의 영향력 강화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 1세대 그랜저, 데보네어의 성적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에서 데보네어의 성적이 지지부진했던 것과 달리 한국에서 그랜저의 인기는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각진 디자인은 일본에서는 촌스럽다고 호평받았지만 한국에서는 높으신 분들의 취향을 저격했죠. 일본은 또 도요타의 센츄리와 크라운, 닛산 세드릭이라는 강력한 적수가 있었고 한국에서는 그 당시 첨단 기술을 도입한 그랜저와 경쟁할 만한 뛰어난 차가 없었다는 게 큰 차이였고 88 서울올림픽의 의전 차량으로 그랜저가 선정되면서 고급차로서의 각인과 고급차 시장에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자동차의 핵심 개발은 미쓰비시에서 했지만 가면 갈수록 현대의 입김이 세졌고 이제는 누가 오리지널이고 누가 라이센스인지 헷갈리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의 이상한 합작은 30년 가까이 유지되다가 마지막 합작 모델인 1세대 에쿠스가 단종된 2008년에 완전히 끝나게 되는데요. 그랜저 이후 다음 모델인 소나타로 살롱을 제치고 중형차 시장에 성공을 얻었으니 이러나 저리나 지금 현대의 초석을 다지게 된 건 현대에게 좋은 합작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다면 36년이 지난 지금 그랜저의 위상은 1세대와 같을까?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현재의 그랜저는 럭셔리의 상징, 예전 회장님 차량의 위상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에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랜저는 현대의 플래그십 세단이 맞지만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런칭했고 1세대 그랜저의 이름만 따왔을 뿐 지금 그랜저의 포지션은 소나타와 그랜저 사이를 메꾼 모델.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마르샤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쪽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 그랜저와 뉴 그랜저의 DNA는 다이너스티, 에쿠스로 파생되었고 그랜저 XG부터 시작된 TG, HG, IG, 더 뉴 그랜저는 마르샤의 후손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럼 최저시급을 통해서 한번 단순히 계산을 해보자면 1986년 1세대 그랜저의 가격은 1790만 원으로 당시 최저시급 기준 462.5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하루 8시간 기준 13년 3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고 한 푼도 쓰지 않아야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럼 37년이 지난 현재 발매한 그랜저 GN7은 어떻게 될까? 발매가 3,716만 원으로 계산해 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계산 3,862시간 하루 8시간 기준 1년 4개월 안팎이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GDP 상승, 경제 성장 이런 이유들도 당연히 무시할 순 없겠지만 각 그랜저와 GN7의 시급으로 따져도 10배의 차이가 나는데 그럼 왜 이렇게도 위상이 떨어진 것일까? 아니면 현대가 일부러 위상을 떨어뜨린 건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랜저 TG 때부터는 젊어진 디자인을 적용, 서서히 3040으로 타겟층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의 이미지가 다채로워진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회장님, 대통령, 금메달 이런 유일함을 상징하는 것들이 성공의 이미지였다면 사회와 소비자들의 니즈가 다각화됨에 따라 20년에 더 뉴 그랜저 광고를 보면 어머니가 유튜브 하는 아들을 타박하다가 아들이 그랜저를 타고 오자 차를 보고 매우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영상이야말로 그랜저가 보여지고 싶어하는 이미지, 타겟층을 딱 대변해주죠. 그리고 그랜저는 젊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국민차가 될 수 있었던 높은 판매량의 이유에는 그랜저 가격 전략이 한몫했는데요. 소나타 2.0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가격은 3,298만 원. 하지만 그랜저의 가솔린 2.5 프리미엄 트림의 경우 3,294만 원으로 소나타와 K5 최고 트림 가격대와 일치하게 만들어 와, 이 돈이면 옵션 빼고 그랜저 가는데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 소나타 K5를 선택할 소비자도 그냥 돈은 조금 더해 그랜저 하위 트림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장층이 넓어지면서 자연스레 높은 판매량으로 국민차 대열에 들어서게 된 거죠. 1세대 럭셔리와 높으신 분의 상징 그랜저는 계속해서 변화해 이제는 젊은 성공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점차 변해왔는데요. 22년 12월 그랜저 GN7이 드디어 발매됐죠. 파격적인 디자인과 많은 부분을 1세대 각 그랜저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해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9,000대 이상이 판매되며 자연스레 1월 현대차 판매 1위로 올라섰습니다. 과연 신형 그랜저 순양은 언제까지 계속될지가 기대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그랜저에 관해서 차 읽어주는 여자로 짧게 영상으로 만들어봤고요. 성공의 사장님들의 상징 그랜저는 장기 렌트로 구매하셔도 해제 혜택과 초기 비용, 보험 스트레스 없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아주 많으니까요. 장기 렌트를 원하신다면 저희 대표 번호와 홈페이지로 문의를 주시거나 견적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베이 희재였습니다. 카바!